안녕하세요. 신이 내린 꿀팔자. 윤종신이 인보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장항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작품 보면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아무래도 농구 팬이 아니더라도 농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좀 농구 팬이 아닌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매력을 좀 이렇게 뿜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농구라는 스포츠의 룰이나 이런 패턴들을 잘 모르시는 관객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 자체를 굉장히 알기 쉽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큰 사실 지상 과제였어요. 지상 과제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란다.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제3세계 영화를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자료실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영화진흥공사 자료실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구로자와 키라의 난을 보고 싶어서 일본 문화원에 가서 신청해서 봤거든요. 자막이 나오는데 프랑스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못 알아먹는데 그 작품에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각 작품이 가진 어떤 힘 같은 것들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언어조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그 인물들이 가진 감정이나 그 서사가 느껴졌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중계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관객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경기 진행과 그리고 관객들이 느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선수들이 가진 감정들, 그런 이입들을 위해서 중계진 우리 조현일 해설위원과 또 박재인 배우님 두 분이 실제 농구 해설을 하시고 중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좀 현장감 있는 멘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 진행에 있어서 관객들한테 이 농구라는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반대쪽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감독님은 기억의 밤 이후로 지금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신작을 이제 꺼내시게 되셨는데 본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이 영화를 개봉할 때 이렇게 막 쫄리지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성격이. 근데 이번엔 상당히 쫄리고, 이 작품이 유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영화 감독들은 자기가 언제 데뷔하는지, 언제 데뷔하게 될지도 모르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몇 작품을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내 마지막 인생의 작품을 찍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작품이 기억될지 모르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의 감독님들이 사실 극소수만 살아남아 계세요. 같이 일을 했던 감독님들 중에. 그래서 이 작품이 말고 유작은 그 다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쫄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자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한 번 정도 제작이 무산돼서 진짜 이 제작사는 2012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영화가 기획돼서 만들어지는데 딱 11년 걸렸습니다. 네. 저도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영화에 투자를 했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간간히 예능을 했죠. 그런 오늘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고 같이 와준 우리
예, 동료들, 예,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입니다. 장항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농구 소재 스포츠 영화를 연출하셨는데 처음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좀 자신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4월 개봉 영화들이 좀 주목받는 분위기잖아요. 개봉작 중 첫 주자로 나서는 부담과 또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받았던 건 지금부터 5년 전이고요. 5년 전에 스태프들을 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해서 농구 오디션만 한 500명을 체육관을 잡고 며칠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자 직전에서 그게 이제 물거품이 돼서 스태프들이 모두 해산되고 그러던 차에 다시 기적 같은 사실 이 제작 과정 자체가 약간 리바운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영화가 넥슨이라는 감사한 회사를 만나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 여기 이분들을 모시고 작품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게 뭘 물어보셨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있으셨는지 예. 받으면서. 자신이 뭐 있다기보다는 이 얘기의 진정성을 타협하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처음에 대본을 받아본 순간부터 연출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이 실화가 제 피를 끓게 만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느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국 농구 영화의 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겁이 나기보다는 좀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 4월 개봉작 중에 예, 첫 맞습니다. 주자로서의 맞습니다. 책임감? 예, 4월 개봉작 중에 저희가 어찌 보면 첫 타자가 됐는데 뭐 큰 부담감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지금으로 개봉이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는 내정이 돼 있는지 꽤 오래전이었는데 그때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4월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만만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좋은 작품들이 막 4월에 막 줄지어서 개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한국 영화가 조금 침체? 뭐 본의 아니게 침체 뭐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저희 작품으로 인해서 조금 활기를 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 진짜 이분들도 사실 뭐 거의 이제 뭐 완전 신인인 분들도 있고 얼굴도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이 작품이 크게 성공을 해서 상업적으로도 또 평가적으로도 큰 성공을 해서 싸가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문 이어서 진행하도록 전에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한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CG가 덜 됐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CG가 덜 돼 갖고 사실은 완성품을 보신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 메인 예고편이 나간 다음에 이제 이 강양현 코치 역을 맡은 안재용 씨의 사투리에 대해서 저게 무슨 사투리 연구를 안 했냐는데 안재용 씨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마친 분입니다. 예, 그 부산 중앙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강양현 코치와 굉장히 오랫동안 캐스팅이 결정된 상태에서 친분을 가지면서 강양현 코치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런 좀 디테일이 관객분들이 신경 안 쓰시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찌 보면 우리 서울 관객들, 수도권 관객들한테는 친구의 사투리 그 30년 전에 아재들이 쓰던 그 사투리가 오히려 사투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따뜻하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는 또 수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었는데 또 6명의 이런 선수단을 꾸릴 때 캐스팅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 일단은 캐스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은 여기 농구를 잘해야 되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농구를 좀 못해도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농구를 잘해야 되는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농구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본인의 모델이 되는 선수와 신장이 거의 같아야 한다가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코치 역시 그 실제 강양현 코치와 강양현 감독과 거의 신장 면에서 거의 똑같거든요. 다만 뭐 이제 좀 체중이 달라서 체중도 다 맞춰 실제 선수들의 체중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10kg 증량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몸무게를 상당히 많이 감량을 하시고 그래서 신체적인 싱크로율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 헤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택 배우 보시겠지만 상당히 훈남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실제 홍승규 선수도 물론 훈남입니다. 훈남인데 약간 그 특색이 있는 훈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김택 배우한테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특색 있는 훈남으로 만들어 버려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실제 있었던 뭐 그런 버릇들일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당시 공기들을 익히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최대한 실제 인물 관객이 몰든 모르던 알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영화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 한윤천 기자입니다. 네, 작품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제작이기도 했고 또 소재나 플롯 개봉시기 관련해서 관객분들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랑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작품의 차별점이나 뭐 강점, 뭐 우리 영화를 꼭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트 슬램덩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봉 시기가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슬램덩크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고 그리고 갑자기 선상에 없었던 막 스포츠 영화들이 우후죽순 저희 이 4월이 뭐 체육의 달도 아닌데 말이죠. 우후죽순 약속이 난 듯이 그리고 또 이 퍼스트 슬램덩크의 IMAX 판이 저희 나라랑 개봉일이 같아요. 이거는 일본 측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뭘 물어보셨죠? 그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영화만의 차별점이나 강점, 봐야 할 이유. 예. 슬램덩크는 워낙 명작이고 모두가 사랑했던 작품 그리고 많은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다르다는 점은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뭔가 본인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체육에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 꿈을 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 대회가 마지막 선수로서의 마지막일지 혹은 오늘이 마지막일지 혹은 내일 부상당한다면 내일이 마지막 인생의 경기일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조금이나 위안과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전 장항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강양현 감독님이 3대3 아시안컵 참가차 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하고 안 보셨다면 좀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농구를 몰라도 농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농구 팬들도 만족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 해서 반대로 더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농구 팬인 관객들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영영 감독은 이 영화를 공식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매로 살짝 제가 보여드렸고 강영영 감독은 굉장히 좀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고 감사합니다 감독님. 뭐 이렇게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강코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좀 막 흥분하고 약간 벅찬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감독님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농구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 예, 예. 네. 그 사실 이제 저희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이 대다수의 관객들이 농구 직관을 크게 즐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의 목표는 농구인이 현역 선수가 봐도 플레이가 좋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그 이 지도와 그리고 현장에서 코칭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 있는 배우들이 진짜 정말 리바운드 했습니다. 정말 여름 내내 봄부터 여름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이 작품의 모든 것들을 이제 불태웠고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이제 기량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한 번은 하승진 선수가 이 저희 이제 그 이 영화를 보시길 바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역시 야매로 그 하승진 선수께 보여드렸더니 하승진 선수가 깜짝 놀랐다. 미쳤다. 현역 선수가 봤을 때도 이건 손색이 없다. 그리고 너무 리얼하다. 사실은 이제 그 구기 종목들은 괜히 그것 때문에 관중 심잖아요. 실제는. 근데 실제 고등학교 농구 예선전이나 초반의 경기들은 관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알고 심판이 이 학생 선수들한테 반말로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리얼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학생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정말 농구 장면은 정말 어디 나나도 이거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장면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유작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네. 예, 이 리바운드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내렸냐 하면은 한때 선수였으나 농구의 꿈을 저버린 25살짜리 청년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6명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상황, 남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간 소년들이고 그 소년들이 미래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소년들의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작들 몇백억짜리 규모의 대작들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중급 예산의 영화들이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애정을 가지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